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와 조작 의혹 녹취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지금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이 또다시 선서를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정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이들의 행태를 우리는 반드시 감시해야 합니다.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고, 이진관 재판장은 전에도 말하지 않았느냐며 경로 끝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핵심인 대통령실 CCTV 질문이 나오자 기소 중이라며 입을 닫아버려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이들의 모습, 과연 무엇을 감추려 하는 걸까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재판장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공판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신문 시작에 앞서 재판부가 이 전 장관에게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증언이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선서 거부 자체를 정당한 걸로 보지 않는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례적인 선서 거부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증인 출석이나 법정 선서를 거부하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이 전 장관이 이번에 또다시 증언 거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공판에서 이어진 특검팀의 주신문에서도 일부 질문을 제외하곤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 전 장관은 현재 위증죄로 기소돼 있어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해선 국무위원들이 모두 허탈하고 망연자실한 상태였다며 박 전 장관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박 전 장관 등이 모였던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기도 대단해. 여기도 증인선서 여기 증인 선서를 상습적으로 거부하시는 분이라서 이번에도 그 박성재 전 장관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또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 전 장관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덕수 재판인가 거기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과태료 처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선서 거부 자체를 정당한 걸로 보지 않는다면서 과태료 50만 원을 또 부과했어요. 이 사람은 계속 그냥 이상민 전 장관은 계속 이 태도로 갈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변호인단이 계속 이진관 재판부 자체가 정치적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과태료를 소득연동제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50만 원 부과하니까 사실 뭐 이상민 입장에서 집에 뭐 빈백에 뭐 8억씩 20억씩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뭐 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거는 소득연동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제도 자체에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특정한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거부행위는 강하게 예를 들면 뭐 인신으로 의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보다 강하게 그 금융치료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금융치료. 네. 그러니까 소득이 연동시킨다면 이제 뭐 자기 재산의 뭐 몇 몇 프로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왜 사법제도 자체를 이렇게 저항하는데 저항해도 50만 원이네? 뭐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싸게 맥힌다. 네, 일반인들은 이렇게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못하는데 이 자체를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선택에 걸맞는 말하자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 사람은 여기다 사실은 괘씸죄 더 더해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장관이었던 것도 있지만 그렇죠. 판사 출신 아니에요. 한국 행정심판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한정화에게 식사를 하고 가라는 것은 누구의 제안이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성재, 이완규, 김주영과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이제 뭐 짧게 있었습니다. 뭐 도시락 준비된 도시락 먹고 가는 정도인데 이제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뭐 계엄에 관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계엄 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특히 이제 김지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대통령님하고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니까 뭐
따로 아는 것 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뭐 묻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정환은 듣고만 있었나요? 그분이 어디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안가 회동 자리에서 비상계엄 이후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 있었습니까? 대응 방안 뭐 그런 거는 대응이라고 할 게 뭐 없죠. 뭐 그런 논의 자체는 없었고 주로 어떻게 된 거냐, 뭐 좀 그 전에 무슨 낌새라든지 뭐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게 뭐 있느냐, 용산에서 뭔가 좀 색다른 움직임이 있었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계엄 이야기 나왔으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근데 사실은 정인이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정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느냐 이 정도는 네, 물어볼 수 그런 있을 거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묻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데 그 당시 12월 4일이면은 지금 비상계엄에 따라서 지금 전국이 난립니다. 난리는 상태하고 언론에도 난리고, 어떻게 할 거냐가 뭐 할 게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관련된 장관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박성재 장관이 다 전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계엄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비상계엄 이야기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앞으로 이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그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한 게 없고요. 주로 이제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갑작스럽게 왜 비상계엄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한 거냐, 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지현 민정수석이 가까이 계시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비상계엄이 대체 왜 하게 됐는지, 물론 현장에 저도 있고 뭐 박성재 장관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선포를 하겠다는 거고, 대체 그 원인이 뭔지,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궁금했었죠. 그런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뭐 알고 있는 지식이 저나 뭐 별 다른 바가 없더라고요. 안가에서 있었던 시간이 대략적으로 몇 시간 정도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였을 겁니다. 1시간 40분에서 1시간 50분입니다. 제 도착 기준으로 아니면 마지막, 증인 도착 기준으로 하면 거의 2시간에 가깝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짧게 느껴졌는데요.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그냥 1시간 정도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 시간에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딴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안가 회동 직전에 민주당에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정수석 김주영과 법률비서관 한정환, 법제처장으로 2025년 4월 7일경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이완규, 판사 출신 행안부 장관인 증인, 탄핵소추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모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내란죄 수사 등에 대해 이야기하신 사실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계엄 선포된 지 24시간도 안 된 시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탄핵이니 뭐 내란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경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 12월 4일 날 오전 10시 40분경에 중앙지검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속보로 전국 뉴스에 다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후 2시 40분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서 역시 전국 뉴스로 전부 보도가 속보로 되었습니다. 증인 그런 기사는 알고 삼청동 안가 입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사는 제가 못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응은 기본적으로 용산에, 지금은 청와대가 됐습니다만 용산에 500명 가까운 대통령 비서관, 수석비서관 그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 대응은 다 거기서 하는 것이지 장관들이 거기 모여서 그런 대응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일반 국민들도 그 당시 그 뉴스는 다 보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행안부 장관이신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는 것과 내란죄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당시 제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그 언론 보도는 제 법정에서 여러 번 얘기는 제 방에서 TV를 일체 보질 않고 저한테 비서실에서 따로 올라오는 보고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보고를 했었으면은 제가 알았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로 보고를 안 했으면 제가 아마 그때까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청동 안가 당시에 내부에서 뭐 탄핵이나 뭐 내란이라는 것은 뭐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지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화될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12월 4일이요? 네, 그렇죠. 증인은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다른 분들은 뭐 다른 분들 중에서는 뭐 뉴스 푸시 앱 같은 거 설치해서 뉴스가 자동으로 정송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신 분도 계실 거고 할 텐데 그 삼청동 안가에서 1시간 40분에서 약 1시간 55분 가량 체류하는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내란이나 뭐 무슨 탄핵 이런 얘기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거를 뭐 장관 서너 명이 모여서 대응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얘기를 하려면은 뭐 1시간 가지고 될 리가 없겠죠. 뭐 자료나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서들이라든지 뭐 자료가 있어야지 뭘 가지고 얘기를 하지 뭐 4명이서 모여가지고 뭐 그건 너무 저는 속된 말로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뭐 4명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3-28번입니다. 증인은 모임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준비해온 문건을 보셨나요? 언제 안 갔대요? 예. 문건 들고 왔는지도 전 몰랐는데요. 휴대전화 통해서 보신 적 없으신가요? 휴대전화를 예, 통해서 증인은-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피고인 박성재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문서를 보신 사실 있으십니까? 박 장관님 휴대폰을 제가 본다고요? 예. 남의 핸드폰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화면을 보여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본 적 없으십니까? 남의 핸드폰을 보지는 않죠, 제가. 네. 증인 안가회동 당시 붉은색 파일철 휴대하셨는데 어떤 자료였나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CCTV에 뭐 파일 처리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특별한 내용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 수사관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내일 무렵에 제 수행비서가 저한테 줬고 제가 나오자마자 수행비서한테 건네줬다고 하는데 뭐 아무 내용도 아니니까 뭐 거기서 내려서 전달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건네줬을 것 같습니다. 아무 내용이 아니면 네. 증인 주장처럼 그냥 지인들 만나러 가는 자리에 들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행비서가 주니까 받았겠죠. 수행비서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행 비서한테 삼청동 안가에 뭐 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까 비서실 통해서 모임이 있다는 걸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수행 비서는 네. 증인께서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알고 그 파일처를 증인에게 줬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료를 수행비서가 장관한테 줄 때는 뭐 이 자료가 무슨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지시에 따라서 자료인지 아닌지는 네, 지시에 자료인지 따라서 아닌지는 뭘 모르죠. 주거나 네. 이런 사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자료를 갖다 장관한테 수행비서가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건네준다는 자체가 상정이 안 되고요. 아니 그냥 뭐 백지 같은 A4 용지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열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날.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증인 주장대로 그대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뭐 지인들하고 뭐 개인적인 신세 한탄이라든지 아니면 시국 한탄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수행 비서가 행정안전부 내부에서 사용되는 파일처를 증인한테 줬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열어보지도 않으셨고요. 네,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번거로울 텐데 그걸 왜 들고 들어가셨습니까? 주니까 그냥 받아 갖고 간 거고요. 네. 아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끼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과 장관 사이는 그렇게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중간에 말을 끊거나 끼어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집무실에서 조태열 장관이 말 꺼내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는 거고
나중에 윤석열이 발언하기 시작했을 때는 끼어들 수가 없었다는 거면 국무위원들이 언제 어떻게 반대를 한 겁니까? 그 자리에 계셔보면은 아셨을 텐데 바보가 아닌 한은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단 말씀이신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무도 대통령 편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김용현 빼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반대나 뭐 말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 분위기가 다 누가 봐도 이렇게 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는지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조태열 장관이 이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중에서 거기 있는 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연배가 많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그 누구라도 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 분위기가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뭡니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 놀라움이고 대통령께서 그 전에 어느 국무위원들하고도 뭐 상의하신 바도 없고 급작스러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반대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 그러니까 누구라도. 제가 이제 다만 그는 평가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말을 했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조태열 장관이 했던 말이 계속 강조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기보다 이제 조태열 장관이 이제 다 대표로 말씀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18촌가 집무실에 혼자 들어갔을 때 네. 비상계엄을 만류하러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는 명확하게 만류한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바깥에 있는 국무위원들 전원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또 왜 취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워딩 자체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